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데가 80번에서부터 19번. 89번까지 공부를 했죠. 자, 음, 80에서 89번은 그 구로는 무슨 구에 해당이 될까요? 양천구에 해당됩니다. 양천구라고 했어요. 그 양천구는 우리가 좀, 뭐랄까, 이게 금방 눈에 들어오는 그런 지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랜드마크라고 할까? 그런 것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은 부분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공부하면서 이 뒷부분은 조금 시간에 쫓겨갖고 좀 잘 못 다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번은 해시태그가 도요타 86인데, 도요타는, 음, 도요타는 그 일본의 그 차죠. 일본에서 네. 만든 그런 그 차인데, 이 차가 그 승용차 중에 이 도요타 86은 어떤 차에 가깝죠? 스포츠차에 네, 가깝죠. 스포츠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속도 같은 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그 차량인데, 자, 여기 그 86번에 해당하는 그 실제 장소는 어디예요? 현대,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이라고 여기 지금 그림 그려져 있죠? 그래서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해당이 되는데, 이 현대백화점 목동점하고 86번하고 어떻게 연상을 하셨어요? 현대백화점에서 사은품으로 음, 현대백화점에 경품으로 토요타를 내놨어요. 네, 토요타 맞아요. 86을. 예, 현대백화점이 이제 그 고객들 대상으로 큰 무슨 행사를, 이벤트를 했나 봐요. 여기 지금 보니까 현대 디파트먼트 스토어 해갖고, 굉장히 그런 겉모습만 봐도 지금 제가 일부만 그림 갖다 놨지만 상당히 웅장하고, 뭐랄까, 좀 좋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막 고대 건축물들 그 형상해가지고 나타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들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했는데 그때 1등 경품으로 이제 도요타 86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86번이 현대백화점 목동점이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87번이에요. 자, 87번은 해시태그가 87 닭강정 이랬는데, 여기 실제 장소는 어디냐면요. 어딜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네, 여기, 연구소. 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예전에 우리 그 드라마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 저기 뭐야, 시신들 막 회부해가지고 하고 막 그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드라마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나요. 박신양이 그 나오고 막 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 시신, 저기 뭐야,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건, 뭐라 할 때, 그 발생했을 때, 그 시신을 좀 해부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때 이제 이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제 그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살해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살해가 됐나 하는 그런 원인 규명 같은 것을 여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인데,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양천구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시태그로는 87 닭강정이라 했는데 그냥 말은 안 되지만 우리가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마 그 사건의 원인이 그 닭강정을 먹고 뭔가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그 닭을 갖다 음, 해부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연상할 수 있다 하는 얘기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 실제 그 닭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부하고 했던 데가 또 어디였을까요? 55번 꼭고. 응? 55번 꼭고. 55원 꼬꼬인데 거기가 장소가 어디였었죠? 서울 유정 공항연구소. 서울대 유전자공학연구소라고 했죠? 네, 서울대 유전자공학연구소가 바로 55번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거기는 이제 55번이었고, 자, 이제 87 닭강정은
87번이에요.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88은 이제 뭐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88 올림픽 성화로 이제 대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88 하면은 항상 그 올림픽 성화를 연상하시면서 이 기억법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 실제 그 양천구에서 88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 사람들이 그렇다면 성화를 들고 막 그 어떤 시위를 하려고 모여들었어요. 거기가 어디죠? 서부트럭 터미널. 네, 여기 네,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고 했어요. 자, 이쪽이 서부인 것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그쪽에 서울에서 보면 서쪽이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네네. 예, 우리가 지금 저쪽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서쪽으로 오고 있어요. 한강 이남에서. 그러니까 가장 동쪽은 강동구라고 해갖고 거기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첫 출발지이기도 했었죠. 그 네, 0번이었는데 0번이 그 장소가 어디였죠? 서부 천문공원, 서부 일자산 천문공원, 예, 예, 맞아요. 일자산 허브 천문공원이라는 곳에 강동구에 있는 일자산 허브 천문공원이 바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치자면 땅집, 서브트럭 예, 터미널이 맞아요. 빵집이 있어요. 그 천문공원 앞에 그 공원에 빵집이 있는 거예요. 일자산 허브 땅집, 천문공원에. 그 빵집은 뭐 재료를 뭐를 갖고 만들까요? 서부, 그렇죠. 허브 갖고 만들 거예요. 뭐 허브를 넣은 그런 빵을 아마 거기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 내비게이션 기억부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첫 출발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같이 연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산이라는 말은 그 왜 붙였다고 했죠? 산이 일자로 계속 예, 맞아요. 산이 우리는 보통 위에가 뾰족하고 밑에가 좀 넓어지는 그런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되게 산 표시할 때. 그런데 거기 있는 산은 정상 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일자 모양이다. 그런 얘기죠. 일자산. 그런 그 산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데가 있는데, 산이라고 해야 될까? 동물이. 제주도에 가면 그런 게 있죠. 한라산? 한라산은 아니죠. 이렇게 뾰족하다고 볼 수 있고, 한라산은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그런 그 봉우리. 거기가, 그 제주도 이렇게 명물 하면 이렇게 쭉쭉 나타나는 글 있어요. 그 돌하루방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불 같은 거, 또 뭐 석유, 성산일출봉? 맞아요. 성산일출봉이에요. 성산일출봉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약간 집 모양으로, 어, 됐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내가 한번 그려볼까? 가능할까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좀 됐다 갈까요? 이렇게? 네, 못 그리겠네. 어쨌든 그 산이 이렇게 생기진 않고 성산일출봉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네, 제주도 저기 나타날 때 이 모양을 많이 나타내죠. 자,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딴 얘기했는데, 자, 일자산 호부천문공원의 일자산이라는 게 바로 그 산의 모양이 일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영번인데 그 지역이 바로 강동구예요. 자, 그래서 강동구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지금 강서구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가 그냥 터미널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 운수 노조 그 운전자들이 어떤 시위를 한 거죠. 횃불을 들고 88 올림픽 성화처럼 그 촛불을 들고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뭐 임금 같은 거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 이곳이 바로 서부 트럭 터미널이었어요. 그 다음에 89, 해시태그는 89. 89 하면 따라 나오는 게 사구, 89, 사구, 뭐 이런 거 우리 같이 연상을 하죠. 사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사구에 해시태그가 들어가 있는 곳으로 사구.
사하고는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49번? 9번? 49번이었죠. 49번. 49번. 예. 449. 사사구 해갖고 그랬죠. 물론 그 사자를 하나 더 붙였고 사사구 했지만 사사구는 그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맞아요. 야구에서 볼 야구에서 삼진 아웃. 볼넷 볼넷 몰래. 할 때도 그 저기 사구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삼진 투수가 아웃. 던진 공을 타자가 쳐야 음. 되는데 타자가 이렇게 백대에 치질 않고 어떻게 몸에 맞은 거죠. 맞으면? 네, 몸에 맞아가지고 뭐 그냥 몰래. 이렇게 크게 사출로. 안 맞으면 그래도 운 몰랐어요. 좋게 이제 일루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네. 안타를 안 쳤어도 그런데 몸에 이제 잘못 맞게 되면은 큰 위험이 되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막 어떤 그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사고 할 때 그 사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자를 이제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죽을 사자하고 같은 의미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랄까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야구에서도 사사구 할 때 그 사구가 죽는다라는 그런 것도 약간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9번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디였었죠, 거기가? 성신대학교. 예, 통신대. 성신대학교였었어요. 성신대학교가 49번이었었어요. 자, 그 49번인 성신대학교는 부르는 무슨 구예요? 동작구. 동작구였었어요. 동작구. 동작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80에서 49번, 49. 40번에서 49번까지였어요. 9번. 네, 그래서 49 하면은 그런 그 사사구 연상하고 해서 총신대학교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 최종원 선생님이 아주 좋은 거 얘기해 주셨어요. 49제. 예, 맞아요. 49제 49제. 얘기도 했었죠. 근데 49제는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 제를 지내고 하는 그런 불교에서 그 지내는 그런 의식이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기억법에서 기억을 할 때 나름대로 그래도 연관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자료로 우리 정문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다 보면은 그 처음 이것을 만든 그 대표님이 그 신동원 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번호 갖다가 했지만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4번 같은 것이 그런 거였었어요. 54번은 어디였죠? 장소가? 오전, 서울대 오전에 빈다리? 응? 음, 서울대 음대. 서울대 예, 음대가 서울대 맞나? 음대였었죠. 네, 서울대 음대가 54번이었는데 원래 그 처음에 이거 기억법 만드신 분이 54번은 그 중국의 오사운동을 연상해갖고 음. 그 저기를 매칭을 시켰거든요. 근데 실제 공부하면서 어, 다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 하면 우리하고 뭐 이렇게 그닥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 네. 그런 저기지. 그래서 어, 좀 바꿔졌는데 왜안 했구나.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났는데 뭐 서울대 그 음대에 그 조수미 그 세계적인 가수가 어떤 그런 뭐 공연을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기 했었는데 실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누군가가 그 오사마 빈라덴이 좀 좋겠다. 응?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오사마 빈라덴에 오사가 들어가 있고 또 오사카라고 하는 말도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도 오가 중국이 되긴 했지만 거기도 오사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사카에서 오사마 빈라덴이 오사마 빈라덴 하면 우리가 테러리스트로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억을 하기가 쉽겠다라고 하고 보니까 그게 더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처럼 지금 49도 그냥 우리가 사사고 기억하기가 쉬운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얘기했던 그 49제 같은 것도 또 생각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는 딴 데로 갔지만 어쨌든 89 때문에 89 사구하고 사구에서 이제 까지 얘기가 갔는데 그래서 49번은 우리가 총신대학교라고 기억을 했어요. 동작구에 있는 음, 그러면
49번이 총신대학교라고 했는데 40번은 어딜까요? 동작구에 처음 시작이죠? 성실대학교, 응, 성실대학교. 성실대학교 어디? 한국기독교 박물관. 아, 예, 맞아요. 기독교 백진년 박물관이라고 했죠? 예. 그 숭실대학교는 지금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크리스찬 대학인데 거기에 누가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네, 선교사들이요. 어떻게? 뭐를 배를 타고 왔어요? 배를 배 타고 타고 왔죠. 네, 배를 타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온 거죠. 대학 그래서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은 몇 번이다? 40번. 40번이다. 40은 뭐예요? 해시태그가? 백사공. 됐다고. 뱃사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작구에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곳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알려진?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시. 노량진 수산시장이 가장 유명할까요? 거기도 유명하겠지만, 국립현충원. 응? 국립현충원. 그렇죠. 국립현충원이죠. 동작구 하면은 국립현충원, 뭐, 우리 국가적인 행사 있을 때마다 얼마 전에 그 현충일도 지냈지만, 또 뭐, 저기 6월은 굉장히 그런 그, 뭐야, 우리 그 호국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뭐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6.25 전쟁도 이 달에 있었고 지금 오늘 이제 19일이니까 일주일 뒤면 옛날에 그 50년도 더 됐네요. 그죠? 1950년이니까 53년 전쯤 되나요? 6.25 전쟁. 네, 6.25 전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6월 하면은 그런 그 전쟁과 또는 뭐 이렇게 희생자들 이런 호국 것들을 많이 영웅들.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이죠. 우리 유성에도 국립현충원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이제 유성 워낙 들어가는. 현충원은 이제 좀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 수용 못하고서 그 이제 다시 좀 만든 곳이 바로 여기 유성 국립현충원이죠. 음. 자, 그래서 동작구에는 저 가장 떠오르는 게 저는 현충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그 금범쌤이 얘기했던 그 노량진 수산시장도 못지않게 잘 알려질 수 있겠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은 몇 번이에요? 44번. 응? 40, 44번. 네, 왜 44번이었을까요? 사야. 사야. 봉화. 그렇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파는 보고를 봉화에. 먹고 사야. 그거를 먹고 먹고 그 어떤 그 가족들이 몰살하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주 어렵게 우리가 살았던 시절에 그 수산시장에서 보고 이제 그 정리하고 그알 같은 거 이제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독이 있는 걸 버렸는데 먹을 게 이제 귀하니까 그런 것도 갖다가 막 끓여 먹은 거죠. 그런데 그거 알은 정말 잘못 먹으면 그렇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족들이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이, 참 있었던 거죠. 우리 어렸던 시절에.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 하면 몇 번이다? 44번. 44번이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것과 연상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 배웠는데, 또 그 수산시장 말고 대표적인 또 농산시장 있죠. 가락동 가락시장. 네, 농산물. 가락동 농산시장 있죠. 네. 농산물시장. 가락동 농산물시장 몇 번일까요? 17번. 응? 17번. 네네. 옥선쌤하고 지금 경림쌤 잘 말씀해 주셨어요. 17번이에요. 그러면 17번은 구로 치자면은 무슨 구예요? 송파구. 네네,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자, 거기가 17번인 걸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학폭. 맞아요. 학폭이 일어났어요. 거기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농수산시장이 아니죠. 농산시장이죠. 거기에 국제학교 아이들이 거기 견학을 온 거예요. 그 농산시장에. 아, 한국에는 어떤 농산시장에서 뭐가 파나 아이들이 국제학교 학생들이 거기 이제 견학을 왔는데 이게 물건을 보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죠. 학생들끼리.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싸우는 걸 보고 그 상인이 뭐로 신고를 해요?
LG, 맞아요. LG LG그램 LG그램 노트북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응? LG그램. 그래서 수송기가 떠 있 노트. 그래갖고 이제 그 국제학교 학생들이니까 그 사건의 주인공이 이제 어쨌든 그 주범이 이제 그 미국계 학생이에요. 그래서 미국계 말도 안 되지만 미국 저기에서 지원을 온 거예요. C17 수송기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사건을 막그 해결하는지 어쩌는지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바로 어디예요? 17번. 동농수산시장. 가락동 농산시장이었었어요. 번호는 몇 번이었어요? 17번. 17번. 예, 17번이죠? 예.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봐야 되겠어요. 자, 거기 한국체육대학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네. 한국체육대학은 몇 번일까요? 네네. 13일에 13번이요. 맞아요. 13이에요. 13. 한국체육대학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주로 거기에 다니죠. 그래서 뭐 네. 각 종목에 이제 대표되는 그런 선수들이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낮에 열심히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어떤 영화를 보죠. 영화를 봐. 예, 그 영화 이름이 13일에 13일에 금요일. 금요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체육대학은 13번이었었죠. 네, 13번. 그 한국체육대학에 있는 곳은 주로 그 체육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네, 운동장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잠실 운동장 이런 것들. 자, 잠실 즐거워. 운동장 그럼 몇 번이에요? 14번. 네, 14번이에요. 잠실 운동장에는 지금은 다 일일이 한 사람 앞에 없는 거야. 혼자도 휴대폰을 몇 개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 없었지. 핸드폰. 핸드폰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공중전화. 공중전화가 굉장히 많겠죠. 더군다나 큰 경기장이니까 그 경기장 주변에 공중전화 박스가 쭉 둘러서 서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겠지만. 자, 그래서 그 잠실 종합운동장은 몇 번이다? 14번. 14번. 14번이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얘기했던 13번, 14번, 17번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구에 있어요? 송파구래. 네, 송파구. 송파구에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참 전에 배웠던 송파구에 대해서 잠시 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양천구로 와서 여기 89, 89, 49, 또 89는 조금 발음을 변화를 시키면 바구까지 됐어요. 바구니. 그래서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바구니를 시장 바구니에다가 뭔가를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89번은 어디냐면요. 음, 공업교 여기 지금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주변에 목동 우성 아파트, 뭐 노블레스 아파트 많이 있는데 여기에 오목교 아파트라고 있는데 제가 그 실제로 그 실물은 인터넷에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목교 아파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그 물줄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물줄기를 건너기 위한 다리인 것 같아요. 오목교라고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전의 은행동에 또 아주 유명한 그 다리가 있죠. 목적표. 예, 목적. 목적교예요. 목적교. 그것처럼 여기도 아마 그런 다리가 있나 봐요. 오목교가. 우동나무 다리인가? 모자가 그런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목교 아파트에 장이 쓴 거죠. 뭐 장이 서서 이제 장바구니 들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뭐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텐데 이게 나중에는 잘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특징적인 것이 별로 잘 없어서 기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했던 우리 80, 80번 해시태그는 803, 803이 했는데 여기 어디라고 했죠? 목동 주민센터. 예, 모기동 모기동. 주민센터라고 했죠. 목이동이에요, 목이. 네. 근데 얘를 갖다 연음해서 읽으면 뭐가 돼요? 모기. 모기하는 모기가 되죠. 모기. 모기동. 음. 그 동에 뭐가 많을까요?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많겠죠. 근데 여기 이 지자체는 그 모기를 갖다 아주 퇴치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한 그 지자체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어디서 온 거예요? 대구에서요. 네, 대구에서, 공무원. 고흥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자체 굉장히 훌륭하게 여러 가지를 잘 했더라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온 곳이에요. 그래서, 80번은 그 모기동 그 주민센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되면 잘 기억이 안 날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81번은 파일. 네, 자, 사건 해시태그 파일. 파일인데 여기에는 어떤 파일이 있을까요? 환자들 파일. 예, 환자 파일이 환자 파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학군 장소는 파일. 이대 목동병원. 이대 목동병원이었었죠, 여기. 자, 그 다음에 82번, 요거는 해시태그가 8이었었죠. 자, 여기 네. 실제 장소는 양천구 파리공원. 양천구에 있는 파리공원이라고 있어요. 예.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유일하게 그 번호하고 장소가 일치되는 곳이 두 군데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파리공원이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디로 네. 있죠? 사륙신공원. 예, 사육신공원이에요. 사육신공원은 그러면 몇 번일까요? 46번. 예, 46번이에요. 46번이니까 무슨 구에 있어요? 용산구. 응? 용산 용산구. 동작구. 동작구죠,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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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번에서부터 동작, 49번이 49번까지 동작구. 동작구.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83. 자, 이 83번. 여기 이제 그 해시태그는 대구 83타워 우방타워라고 그러는데, 자, 83층의 그런 높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83이라는 그런 그 명칭을 붙였어요. 자, 실제로 여기 83번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목동의 열병합 발전소. 예, 열병합 발전소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자, 여기에 그 이랜드 직원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가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열병합 발전소까지. 그 서울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 누가 왔다고요? 이랜드. 그리고 그 이랜드 83타워 지원. 이랜드 직원들이 여기에 그 뭐랄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84는 기안팔사. 기안84. 야, 벌써. 기안84 판사 이랬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SBS SBS 방송국. 방송국이었어요. 자, 여기에 누구누구가 출연한 거예요? 기안팔사하고 아버지하고 기안팔사 아버지. 아버지 예, 판사하고. 예, 맞아요. 기안84라고 하는 웹툰 작가랑 그 아버지가 직업이 판사이죠. 이제 SBS 방송의 어떤 그 코너에 출연을 한 거예요. 이제 둘이 부자 관계지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어쨌든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만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저작권 문제로 이제 아버지하고 만나게 된 그런 사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SBS 방송국은 몇 번이다? 84번. 네, 84번. 84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5. 해시태그는 855죠. 자, 이 855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팔자 모양. 깨지. 오랑캐를 네, 묻힐 그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오랑캐를 무찔렀다는, 응? 오랑캐들이 여기서 그 중공군들이 인물 수장된 그런 그 호수에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화천호라고 하천호수. 했어요. 화천호인데, 하천호수. 네,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그 중공군들이 굉장히 몰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큰 전승을 울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오랑캐를 파괴시켰다, 무찔렀다 해서 그 호수 이름을 파루호라고 이렇게 바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기억하기 좋게 하느라고 그 호수가 무슨 모양이다? 팔자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855, 85, 85 하면 855로 연상을 하시는데 이 팔자 모양의 호수가 실제 어디에 그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양천구에 목동의 있는 아이스링크 실내 빙상. 실내 빙상 경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은 얼음으로 다 채워졌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팔자 모양의 그런 호수가 파여 있다라고 연상하시고 여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천호였어요. 강원도에 있는 화천호예요. 실제 강원도의 화천호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번호로는 거기가 408번인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쪽 공부할 때 또 하시겠고, 일단 여기 목동 실내 빙상장은 몇 번이라고요? 85번. 85번. 85번이에요. 자, 그 빙상장 안에 어떤 모양이 있다고요? 팔자 팔자 모양. 팔자 모양의 호수가 있어요. 자, 86. 자, 아까 했던 곳으로 돌아왔네요. 도요타 86. 여기 실제 장소는 목동의 현대백화점. 예, 목동의 현대백화점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자, 요게 원래 오늘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난주에 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여기 90번부터 99번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럼 90번에서부터 99번까지는 무슨 구예요? 강서구. 네, 강서구에 이제 강동구하고 대치되는 강서구에 해당이 돼요. 강의 서쪽, 한강의 가장 서쪽으로 해서 90번부터 99번까지인데, 그냥 잠깐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자, 그러면 강서구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어떤 거 연상하실 수 있어요? 강서구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건물,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롯데 쇼핑몰. 롯데 쇼핑몰보다 더 강렬한 거. 91층. 91층? 한강공원. 그거보다 더 강렬한 거. 나머지 그거보다 더 강렬한 거. 그런 거는 좀 들량. 150층. 응? 악마 크림, 96 악마 크림. 아, 그거보다 더 강렬한 거. 대한항공. 맞아요. 대한항공 누구예요? 발산력 97 대한항공 맞췄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항공이 여기에 음.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자, 그래서 강서구는 그 항공과 관련된 것이 여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